자, 어제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처음 마주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같은 가족 15살 중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 누나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새벽 4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부여된 이제 과제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늦게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면은 누나나 엄마가 깨우는데 이제 깨우지 않으니까 이제 늦잠을 자버린 거죠. 나중에 늦지막히 일어나고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마하고 누나는 안방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고 네. 아버지는 바닥에 누워 있는데 네. 칼로 찔린 흔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혈흔이 낭자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죽은 것 같다. 네.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좀 도와달라라고 연락했다는 거죠. 근데 경찰이랑 이제 소방대원이 이제 출동해서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아, 침입한 흔적이 없다고요? 예. 어허.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부검 결과가 어느 정도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그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상처는 없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다른 상처라는 건 이렇게 저항을 했던 예, 저항을 한 상처가 없는 흔적은 거예요? 전혀 없고 네. 목에 상처가 큰 상처가 났죠. 가지고 이게 사망을 한 걸로 보이고 네. 누나인 경우에는 배에 자상이 있는데 네. 이 배에 흉기를 찔린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항을 한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방어흔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결정적인데요.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저흔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은 한 번에 단박에 이렇게 시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하.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다가 이런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처가 여러 군데 나요. 네. 이걸 보고 주저흔이라 그러는데 주저흔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체를 보면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딸을 살해하려다가 딸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거기서 아하.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입니다만 현재 나온 그 증거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오늘 오전에 알려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주저흔과 방어흔의 내용이 취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수께끼에 쌓인 사건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범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가족을 살해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엄연히 타살이라는 거, 아내와 딸은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거, 그리고는 딸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한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물론 경찰은 현재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살해하는 사건들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의 살인 사건만을 봤을 때 인명피해가 난 살인 기수에 있어서 한 33%가 동거 가족에 의해서 살해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외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높은 비율이고요. 특히 이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하는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많은 편이다. 아니,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 끔찍한 일을 아버지가 저질렀냐라는 부분인데 이유가 도대체 뭐였던 일단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아마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목공예를 지점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네. 나무 관련된 일을 했는데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어떤 수금이 잘 안 돼서 아하. 굉장히 운영난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져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마 그날 저녁에도 가족들끼리 굉장히 이제 이 가족의 문제, 이게 어떤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오갔다고 그래요. 아하. 그런 상황으로 비춰보면 지금 아마 내부의 어떤 가정의 어떤 경제난을 어떤 비관을 해서 아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그런데 그럼 아들은 왜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아들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중학생인데, 네. 그러니까 중학생이 이제 새벽까지 이제 뭔가 하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래 뭐 힘들지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은 잤는데 그 뒤에 아하.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 비춰봐서는 아마 아들까지는 이제 좀 그냥 놔뒀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 나이가 51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뭔가 가정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뭐 나이로 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17살. 지금 정말 네. 앞으로의 어떤 자기가 이뤄나갈 꿈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저렇게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비춰 아까 이수영 교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가족의 목숨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찰이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볼 때는 아버지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물론 더 심층적인 조사와 수사가 나와 봐야 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홀로 남은 중학생 아들은 이 할아버지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또 이제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또 보호, 그리고 상담, 치료가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경찰도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디 상처를 빨리 보듬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